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공의 책임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측된 발언과 행동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추측을 포함하여 이제 그들은 말을 구체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조치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국가 주권의 남은 부분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키이우가 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두려워한 적이 없으며 이 방향으로 접촉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하로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연합 EU, 이 최근 발표한 최신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언급하며 모스크바와 키이우 간의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는 모든 노력은 완전히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어떤 최후 통첩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키이우 인디펜던트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하여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속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이감세 방금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톱과 통화했고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논의했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속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후 러시아 측이 비현실적인 조건을 계속 제시하고 평화 과정을 방해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바로 다음 날에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매우 의미 있고 솔직하다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30일간의 무조건적인 휴전을 지지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인폼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공정한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제 방송사 DBWF에 따르면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유럽은 국방 정책에서 강력한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유럽 국가들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경향의 전형적인 예로 안보 정책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요한 웨이드푼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독일은 GDP의 5%를 국방에 투자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는 현재 GDP의 2.1%, 약 900억 유로에 비해 상당한 증가입니다. 만약 이행된다면 연간 국방 예산은 1,600억 유로를 초과하여 프레데릭 총리가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정규군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외에서 유일하게 핵 능력을 보유한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주둔 전략과 군사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만 3천 명의 현역 군인과 175천 명의 기타 직원 및 중군사 부대를 보유한 프랑스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과 전략 잠수함 라팔 전투기를 보유한 프랑스 해군은 이 나라의 방어력의 핵심 기둥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거의 2배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 예산은 한때 독일과 비슷했지만 정부의 전략적 추진으로 프랑스는 더 큰 군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또한 유럽에서 국방비 지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으로
GDP의 4.20%를 할당했습니다. 나토 동부 전선의 가장 큰 나라인 이 국가는 유럽 최강의 육군이 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과 국경 수비대는 약 1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총리는 예비군을 포함하여 병력을 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폴란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600대 이상의 주력 전차 하이마스 로켓포 시스템 무인 항공기, F-35 전투기 등 대량의 현대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국방비 지출을 GDP의 2.4%로 늘리고 있으며 첨단 기술 무인 항공기 인공지능 및 레이저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공군은 매우 현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영국은 미국에서 수십 대의 F-35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약 4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영국군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다른 EU 국가들처럼 병력을 크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의 군사 장비, 특히 핵무기가 미국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또 다른 강대국인 이탈리아도 2024년 국방 예산에 GDP의 1.49%를 할당했으며 이는 나토의 목표인 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백육석 쏘움 6명의 병력 2척의 항공모함,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상군은 구식으로 간주되며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지아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장갑 부대를 갖기를 희망하며 독일의 르노트 회사로부터 1,000전대의 다목적 전투 전차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탈리아는 주로 지중해 지역과 전 세계 무역로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사력 순위는 중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평가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격렬한 전투 후에도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협상을 촉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주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재개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9일 협상이 계속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중재 노력을 포기할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간의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이며 즉각적인 휴전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협상 참가국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분쟁의 빠른 종결 전망을 믿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6년 전인 2019년 5월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돈바스에서의 전투를 끝내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와 명성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평화가 찾아오는 한 저의 직위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토를 잃지 않고요. 역사는 불공평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군인들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분열이 없습니다. 오직 용기와 명예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충격적인 요금 굴욕적으로 낮은 임금과 연금, 비싼 물가, 일자리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밈이 된 "이제부터 우리 각자는 대통령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취임 연설을 마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 인생 내내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적어도 그들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돈바스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을 개시한 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들이 러시아에 병합된 후 동부 4개 주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4개의 주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않지만 3년 이상의 전쟁 후에도 평화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러시아에 병합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의 현상 유지와 같은 요구 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희망을 포함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이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전쟁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상당한 자원을 잃은 국가들 속에서 EU만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취임 6주년 기념일 전날인 2025년 5월 1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를 향한 길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러시아가 요구하는 중립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전쟁을 장기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사법당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